전 해리포터가 미드로 새로 시작한대요. 봅시다. 배우들이 다 바뀌었어요. 응? 헤르미온느가 흑인이라고요? 뭐 그 원래 원작에서 이렇게 인종에 대한 언급이 없었나 보죠? 예, 네, 그럼 뭐 흑인 그런 거 상관없죠. 근데 약간 원래 좀 비슷하게 좀 가야 돼. 아니 뭐 인종 없더라도 피부색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만남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저 소설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 그래. 하여튼 뭐 없었으면 상관은 없는데 뭐 여하튼 뭐 인종적 판타지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근데 뭐 어차피 뭐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뭐. 자, 그다음 하이드라진 본딩 우리말 번역은 수소결합. 요거 시험 문제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학교 내신 문제로도 아주 많이 나오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수소결합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수소결합은 우선 첫 번째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상황은 이러합니다. 큰 전기음성 차이가 뭐랑 뭐가? 자, 여기 이제 수소 보시면 요 수소가 누군가랑 결합해 있죠. 보이시죠? 누군가랑 결합해 있죠. 그 누군가는 누구 중에 하나면 되냐면 FON 중에 하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때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는 얼마죠? 4.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얼마죠? 3.5. 질소의 전기음성도는 얼마죠? 3. 그것에 대해서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얼마죠? 2.2, 뭐 2.1 이 정도죠. 여기서 큰 전기음성도 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와 요거들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월등히 큰 애들 아시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수소결합이 나타나는데 이 수소에 Y가 결합한 이 녀석이 누구랑 있을 때 수소결합이 나타나느냐? 또 다른 X가 결합한 또 다른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X는 누구랑 결합해야 되냐면 이 X가 결합된 자리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 X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 것이 붙어있는 X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X 역시 FON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도 FON, 이 자리도 FON. 다만 이 X는 얘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랑 결합되어 있는 X.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극성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분자 내에서 부분자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어쨌건 나타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때 X하고 Y는 같을 필요도 없고 다를 필요도 없습니다. 같아도 그만 달라도 그만입니다. 이 자리에 FF, FO, NO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세 개 중에 하나면 됩니다. 얘가 세 개 중에 하나면 됩니다. 같아도 달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때 요 수소의 델타 플러스와 요 X의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아주 강한 극성 분자간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 수소와 X와 Y라고 하는 것 사이에 큰 전기음성도 차이가 우선 첫 번째에 나타나야 된다. 이거고요.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수소 자체가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왜 수소 자체가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조건이냐를 생각해 보자면 수소결합에서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침투라고 하는 현상이 수소결합에서 나타납니다. 침투라고 하는 것이 수소결합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요거 뭡니까? 산소에 수소에 또 다른 알킬 그룹이 결합해 있는 거죠. 산소가 수소 알킬 그룹 이렇게 결합해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이런 애들을 예전에 유기화학 할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산소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수소, 한쪽에는 알킬 그룹이 결합해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답.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뭐죠? 땡땡땡. 바로 알코올이요. 이렇게 세 글자만 맞췄다. 알코올이 누구냐면 산소에 한쪽에는 수소, 한쪽에는 알킬 그룹이 붙은 거. 요걸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알코올의 경우는 산소가 약간 마이너스, 수소가 약간 플러스. 맞죠? 그리고 또 다른 알코올이 있습니다. 산소가 약간 마이너스, 수소가 약간 플러스.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나요? 나타날 수 있죠. 수소의 FON, 수소의 FON, 그리고 그 수소 넘어서 FON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알겠죠?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이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요 산소하고 요 산소 있죠. 요 사이의 거리가 250 피코미터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이 데이터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보면 산소 원자 반지름은 150 피코미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150과 이 250을 생각하면 좀 명쾌해요? 상당히 희한해요? 상당히 희한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현 수소 결합에서의 모델을 굳이 표현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흰색으로 그린 건 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델타 마이너스의 산소. 얘도 델타 마이너스의 산소입니다. 산소 원자 반지름은 얼마라고요? 150이라고 했죠. 그런데 산소하고 산소 사이의 거리는 2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산소의 전자그룹하고 여 산소의 전자그룹이 마치 공유결합을 이룬 것처럼 겹쳐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 공유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자그룹이 겹쳐지는 것. 왜냐? 바로 이 사이에 이넘이 매개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현상은 단지 분자간 인력을 넘어서 이 수소 델타 플러스가 다른 원자의 전자그룹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현상이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걸 한자말로 뭐라고 그래요? 쑥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한자말로 뭐라고 그래요? 침투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수소가 침투가 가능하냐? 바로 수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수소의 독특한 성격을 논술해봐라가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수소에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자, 수소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전자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성격은 어떻게 관계가 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전자를 잃어서 완전한 양이온이 됐다고 칩시다. 자, 이 녀석은 아주 순수한 뭐예요? 양성자죠. 그죠? 네. 그런데 완전히 이온화가 되지 않은 수소 델타 플러스 이 녀석은 이 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분 전하가 0.4 플러스라고 해보자. 네. 그럼 여긴 전자가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0.6. 0.6개의 전자가 남아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아예 순수한 양성자인 거고, 이렇게 되면 전자가 0.6개밖에 안 남아있는 거니까
이 안에는 전자가 1도 없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1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도 없다. 이때 1도 없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전자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나왔다. 전자 밀도가 아주 낮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침투를 할 때 다른 원자의 전자 구름과 청력이 크게 써요, 청력이 거의 없겠어요. 청력이 매우 작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할 때 수소 델타 플러스는 다른 원자의 전자 구름 속으로 쑥 들어올 수 있다고. 이런 현상이 바로 수소 결합.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딘가로 쑥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쑥 들어오는 것. 쑥 들어오는 거는 왁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럴 땐 뭐가 중요하냐면 입체 저항이라고 하는 효과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같이 응원을 하는 축구팀이 한 골 넣었어요. 그럼 팬들끼리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우와 하면서 막 서로 얼싸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사람끼리 얼싸안는데 어떤 사람 주머니에 이만한 쇠꼬챙이가 들어있다고 쳐봐요. 아, 아프겠다.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얼싸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수소는 주변에 결합선이 몇밖에 없어요. 수소는 결합선이 하나밖에 없죠. 수소를 중심으로는 결합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침투할 때 분자 간 입체 저항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주 작아집니다. 만약에 수소가 결합선이 막 여러 개가 나온다고 치면 여기도 뭐 붙어 있고 여기도 뭐 붙어 있으면 이 분자랑 충분히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수소는 그 외 결합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일이 들어갈 때 이쪽하고 이쪽의 입체 저항이 별로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전 우주를 뒤졌을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가 하나뿐이고 결합선이 하나만 나가는 애는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누구밖에 없어요? 수소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결합만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소만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상호작용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됐죠? 이거 됐죠? 네.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생각할 요소는 수소결합에서 나타나는 결합각 문제예요. 자, 결합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선 첫 번째, 수소결합을 영어로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냥 HB 이렇게 줄여 쓸게요. 그죠? 이 수소결합에 의한 안정성이 최대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수소결합을 하는 가장 유명한 분자가 뭐가 있어요? 수소결합을 하는 가장 유명한 분자가 바로 무르가 있죠. 무르. 보이시죠? 무르. 자, 그러면 여기서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란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서 또 다른 무르 분자가 접근해 올 경우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이 델타 플러스 수소하고 델타 마이너스 산소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날 때 이 수소 중심의 각도 이게 몇 도일 때 수소 결합이 최적화가 된다? 이게 몇 도일 때 수소 결합이 최적화가 된다? 자, 이게 수소 결합을 하잖아요. 이때 이 각도가 몇 도일 때 수소 결합이 최적화다?
바로 180도입니다. 왜 180도냐? 왜냐하면 자, 얘하고 얘 사이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있는 거예요, 청력이 있는 거예요. 인력이 우세한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얘하고 얘 사이는 인력이지만 이 둘 사이는요? 얘 마이너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기에 있는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뭐가 나타난다? 청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청력은 크게 만들어야 안정화예요? 작게 만들어야 안정화예요? 청력은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사이의 청력을 작게 만들려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져야죠.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야 청력이 최소화가 되겠어요? 거리가 멀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소결합이 될 때 이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려면 이 각도가 몇 도인 게 좋겠어요? 180도.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 수소, 산소 사이의 각도가 180도. 선형이 되는 게 수소결합에서의 최적의 각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뭘 보시냐면 그림 교재를 보세요. 교재 보세요. 교재. 교재 19페이지 보세요. 자,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6 찾았어요? 네. 교재 19페이지 그림 6. 희건? 네. 교재 19페이지 그림 6. 자, 교재 19페이지 그림 6에 보시면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 구조 나오잖아요. 이때 잘 봐요. 산소, 수소, 산소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선형으로 그려져 있죠. 선형. 네. 선형. 선형. 네. 선형.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각도가 몇 도? 180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의 구조. 그림 7을 보세요. 그림 7. 자, 그림 7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얼음 결정 구조예요. 이 얼음 결정 구조에도 잘 봐요. 산소, 수소, 산소가 일직선이죠. 큰 동그라미가 산소고요. 작은 동그라미가 수소거든요. 산소, 수소, 산소가 리니어한 거 보이세요? 네. 리니어. 리니어. 알겠죠? 네. 그래서 수소결합에 의한 최적화 현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선형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이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얼음은 하이드로진 본딩이 최적화된 상태인 거죠. 그게 얼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수소 결합이 많아질수록 구조적으로 결합각의 제한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간에 빈 공간이 마구마구 생겨날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레고를 만들었어요. 레고 알죠? 네. 희건이 레고 만들어 본 적 있죠? 그러면 레고 상자를 개봉을 해서 안에 파트들을 꺼내 가지고 막 조립을 해요. 드디어 물건을 다 만들었어요.
그 놈을 다시 상자 안에 넣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허전하고 빈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부품으로 있을 때보다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빈 공간이 많이 생겨버리죠. 왜냐하면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각도가 규정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각도가 내 맘대로면 필요하면 밀도를 높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 밀도가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도가 딱 정해져 버리면 그 각도 내에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록을 만들어서 다시 상자 안에 넣으면 절대로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 각도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각도가 규정되는 거예요? 각도가 규정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각도가 규정되면 그 각도 주변에 빈 공간이, 그러니까 쓸모없는 공간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될 때 어떻게 된다? 그 밀도가 더 작아진다. 혹은 그 내부에 뭐가 생겨요? 그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얼음은 물에 떠요, 물에 가라앉아요? 얼음은 뜬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결합각 제한 현상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부터 또 수소결합에 대한 연습 문제가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번까지 쭉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수능 기출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가 좋아하는 그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그런 문제 유형이란 얘기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25페이지는 연습 문제들도 한번 꼭 풀어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이 언제지? 잠시만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 날 오세요. 네. 그리고 설에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